안녕하세요.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 10월 달에 IMF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당시에 삼성전자가 점 한 가닥 하는, 그때 당시에는 상한가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그때 삼성전자 반대매매 나오는 걸 본 이후에 어제 아침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아침 반대매매 나오는 걸 봤습니다.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우리가 IMF라고 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어떤 사건이었잖아요.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텐데 정말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주식시장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무서웠던 시기가 저는 IMF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기에 발생했던 삼성전자 반대매매, 그 이후에 삼성전자 반대매매 나오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대매매 나왔다.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삼성전자가 반대매매 나왔으면 나머지 종목들 어땠을까요? 뭐 다 반대매매지 뭐. 어제 아침 동시효과, 저는 동시효과 시작할 때 반대매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항상 체크하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 동시효과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20%,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0%,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물론 동시효과니까 10분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다 또 완화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건 처음이다. 그만큼 시장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개판이라는 얘기죠.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코스피 지수가 지난 6월 22일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당시 종가 기준으로 9,114포인트 기록할 때 시가총액이 7,440조였습니다. 그러던 게 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600조. 자그마치 거의 뭐 2,800조 날라갔나요? 2,800조 날라갔는데,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난 4월 27일? 예, 4월 27일 날 1226포인트 고점을 기록한 후에 어제까지 하락률이 거의 마이너스 50%에 가깝습니다. 시가총액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시장을 한번 볼까요?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컸죠. 장중에 나머지 종목들 아침에 대부분 이제 반대매매 이후에 회복하는 양상들 보여줬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침이 좀 심했습니다. 오전 아침 개장하고 좀 붙는 척 하다가 확 밀리면서 마이너스 5% 6%까지 났다가 플러스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장중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랐다가 또 고점 대비해서 8% 정도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는데 그만큼 시장이 혼탁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더라. 그리고 거래 비중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 저희가 자료를 아침에 시황에 보내드리는 건데 좀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78%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19%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50위 종목들 보면 화면은 잘 안 보이시겠죠. 이걸 좀 크게 해야 될 텐데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17% 상승했고요. 마이크론이 18%, AMD가 13%, ASML이 6%,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4.9%, 인텔 11%, 뭐 반도체 종목들 다 폭등했습니다. 램 리서치도 17%. 상승률 상위 20 종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설비, 반도체, 칩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영향을 받겠죠. 예. 오늘 어제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불구하고 의외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더라. 특히 산업재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조선, 방산, 화학,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움직임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반도체 중심으로는 뭐 여전히 급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 그리고 반대매매가 연일 펼쳐졌고요. 어제 아침 반대매매는 아직 집계가 안 되죠. 내일 돼야 집계가 되는데 그저께 29일 날까지 아침 반대매매 보면 27일, 28일 정도는 반대매매가 없었습니다. 거의 23일부터. 그러다가 29일 반대매매가 600억까지 다시 늘어났는데 어제 아침 반대매매 집계되면 아마 1,000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1,000억 이상 되겠지만 지난 5월 초, 5월 중순이죠. 5월 11일 지나서 그리고 6월 초에 반대매매가 집중되던 시기보다는 반대매매 절대 금액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삼성전자까지 반대매매가 나왔다. 올해 들어서 7월 달 한번 볼까요?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32% 폭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코스닥 지수가 30% 폭락했고요. 삼성전자 34%, 하이닉스가 48%, 종목이 안 보여요. 하이닉스가 48%. 반대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는 선방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시황폴더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올려드렸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막 멱살을 끄집어서 그냥 끌려가는 억지로 막 나는 안 가겠다 하는데도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비중이 지난주에 60% 줄었다가 이번 주 초에 50%가 살짝 깨지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급락하면서 60%대 이상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도 아침에 55% 정도 보이다가 62% 정도까지 올랐다가 종가상으로 조금 60% 깨졌는데 시장 전체가 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대금 비중,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거래대금 1위부터 100위까지 100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한 60% 정도 3주 전만 하더라도 70%를 차지했죠. 지금 60%대 내려와 있는데 이게 최소 50%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시장이 진짜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시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려면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두 종목이 원래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아침에 딱 상승하면 그걸로 끝. 그냥 대체적으로 가는 거죠. 아침에 딱 밀리면 그냥 그걸로 끝.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장중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양한 생각들 가진 수많은 헤비 트레이더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관들,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코인처럼 움직이잖아요. 개별 종목처럼. 그러니까 지수는 어떤가요? 지수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심리적 안정감이 제일 중요한데 심리적 안정감은 개뿔. 너무 불안한 거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 아니면 급락인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주구장창 매수를 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런 현상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압박이 외국인들이 클까요? 이제부터 개인들이 클까요? 개인들이 크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볼까요? 고점 대비해서 보면 삼성전자 41%, 지수 고점입니다. 하이닉스 54% 빠졌어요. 이게 그냥 깡통이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전하다고 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깡통이 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용을 보면 어떠냐? 신용을 보면 삼성전자 신용 사상 최고치 수준이에요. 아직도.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사상 최고치 수준이에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개인들의 자금이 집중돼 있다. 그러면 개인들의 자금들이 집중돼 있고 지금 현재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제 처음으로 어제 야간 시장에서 1420원에 깨졌습니다. 야간 시장에서. 그 환율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들은 대치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늘. 지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그칠지 않습니다. 그칠게 진행되다가 멈추고 있거든요.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겠죠. 개인들은 매도하겠죠. 특히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 뭐 계속 팔겠죠. 그러면 변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줄어들죠. 그럼 지수의 움직임도 좀 안정을 찾죠. 물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급등했고 하이닉스가 17%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뭐 두 종목 또 급등하겠죠. 그런데 급등하면 예전처럼 개인들이 추종해서 막 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변동성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이제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요즘 젊은 분들은 뭐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IMF라고 하는 이 용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단어잖아요. IMF 그 용어가. 그런데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 주식시장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IMF는 너무나 상상하기도 싫은 단어예요. 용어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IMF 때만 같은 기회가 나한테 와 준다면.' 이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셨을 거예요. IMF, 우리가 경험했던 게 IMF,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뭐 가장 가까운 예로 코로나. 정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던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죠, 사실은. 다 죽었어요. 제가 알던 분들도 정말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음. 근데 지나 보면 어떻습니까? 다 죽었던 그 시기가 지나 보니까 이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만큼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엄청난 기회였던 거예요. 그때 돈 많이 썼으면 떼돈 버는데, 그건 지나와서 하는 얘기고, 지나고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잘 없죠.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뭉칫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처럼 매일 주식 사고 팔고 하는 분들 말고 정말 큰 뭉칫돈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다고요. 정말 돈에 여유가 많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 자, 지금 이제 주식을 한번 사볼 때가 됐네 라고 해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자금들이 지금 최근에 급락한 상태. 지금 급락한 게 IMF 때처럼 나라가 부도났나요? 금융위기처럼 세계가 부도나는 상황으로, 세계가 파산되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가요? 그리고 코로나 때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상 최대의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제조업이 영업이익률 50%를 넘기는 이런 엄청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주가가 급락했다.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제 힘드네, 죽고 싶네, 이거 어쩌나, 반대에 막 나가고. 하지만 밖에서 돈 들고 있는 사람들,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뭐 땡큐지 뭐. 그렇게 크게 한번 들어와서 또 시간을 투자한 후에 또 크게 나갑니다. 지나보면 지금이 엄청난 기회가 됐다는 것을 또 수년이 지나면 또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보면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있습니까? 돈 있으면 사야지 뭐. 근데 돈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돈이 없느냐? 돈이 없으니까 반대매매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반대매매 안 나가죠. 시장에 돈이 지금 여유가 있다면 반대매매 안 나와요. 그리고 29일 날, 30일 날, 특히 29일 날 그저께 거래가 엄청나게 됐죠. 거래가 안 되다가 보면, 예. 거래대금을 보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죠. 거래대금. 예, 거래대금이 한때 단일 종목 ETF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대금이 KRX 기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제외하고 50조, 한때 80조. 그 넥스트레이드까지 감안하면 이때 당시 130조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던 게 최근에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 20조대, 25조대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9일 날 거래대금이 다시 50조까지 늘어났어요. 55조. 양시장 합쳐서 코스피 시장이 50조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 투매.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증가하는 건 매수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속적으로 빠지는데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근데 투매가 나와서 막 공격적으로 거칠게 던져버리면 밑에서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가 늘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손바뀜이 생기는 거죠. 손바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물량이 정리됐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썩은 물건 들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다 던져버리고, 그럼 새로 매수하는 사람들, 물량은 똑같이 존재해요. 근데 보유자가 누구냐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보유자의 평가 금액이 달라져요. 매수 단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새로운 손바뀜이 나타나면 쉽게 안 팔죠. 아주 저가에 사서 그 다음날 뭐 스캘핑 형태의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매물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매수 단가가 달라진 사람들, 이 산 물건들이 그 다음 가격이 올라가면 잘 안 팔아요. 그러면서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매수자가 또 생기죠. 매수자가 생기면 거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회복되는데, 그런 과정들로 가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완만하게 변동성 좀 줄이고 시세가 특히 하이닉스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였는데 조금만 덜 불안정하게 움직였으면 어제 시장 진짜 어제 막 급변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이 머리카락이 딱 잡고 그냥 계속 끌고 안 돼! 뭐 니들 못 가! 가긴 어딜 가! 내가 죽고 있는데! 이러면서 끄집어내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숨도 못 쉬었어요. 어떤 이유 재료도 반영이 안 됐어요. 어제 장중에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흑자 전환했거든요. 영업이익 흑자. 그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다 흑자 전환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되게 좋았는데 삼성 SDI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개별 종목처럼 시가총액 한 1,000억짜리들 뭐 장중에 공시 나오면 확 밀려 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삼성 SDI한테 나오더라 어제.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시장이 완전히 막 개판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매물들이 정리되고 무서워서 견디지 못해서 반대 매매를 이겨내지 못해서 정리되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장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외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심판이 등장해야 된다. 근데 우리 주시장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시장이 막 어려울 때 정시가 소위 말해 옛날에는 정시 부양책이라고 발표했죠. 정시 부양은. 그런 게 나올 때 항상 첫 번째 나올 때 끽도 안 해요. 두 번째 나오면 조금 이제 세 번째 정도 나오고 나면 시장이 달라지게 되고 그 이후 달라지고 나면 첫 번째 나왔던 정책까지도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 이번에 첫 번째 단일 종목 ETF 거래하려면 계좌에 3천만 원 예수금 있어야 된다. 예수금 없으면 주문 못 들어간다. 근데 이건 사실 택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그저께 나온 게 이제 전체 계좌에서 비중 20%로 제한한다. 이것도 안 돼요, 사실. 지금 더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하다. 좀 더 강도 높은. 뭐 한간에는 단일 종목 ETF 상장 폐지시켜라 했더니 정부에서 뭐 상장 폐지 못 시킨다고 그때 금융당국 금융감독 원장인가 누군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10조 정도 물론 그걸로 인해서 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터지니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죠. 근데 시장 전체가 죽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3천조 가까이 사라졌어요. 3천조 가까이. 어떤 게 더 크냐? 이대로 가면 다 죽어. 다 죽는다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시장에서 나타났던 가장 강한 반전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가격적인 부분이 반영돼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침에 또 붙어요. 강하게 붙어. 매물 없으니까 더 강하게 붙겠죠. 그리고 매물 잠깐 나와. 잠깐 단기 차익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주춤하는데 감아돌아요. 감아버려요. 누가? 오늘 외국인들 국내 기관들이 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원달러 환율이 1560원까지 갔던 게 지금 1418원까지 떨어졌어요. 매수 여력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들어와서 감아버리면 조금만 더라도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 붙어버려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반전을 했잖아요. 반전하고 나면 사람들 생각이 확 주시장에 있으면 진짜 골 때리는 게 오늘 막 폭락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막 급반등해요. 세상 다 내 것 같아.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루아침에. 제가 뭐 옛날 얘기지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7년도 IMF 터지고 나서 98년도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98년 6월달 지나면서부터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6월달 지나면서부터 정권주가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상반기까지는 거의 답이 없었어요. 그때 코스피 지수가 28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1000포인트 같은 게 28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고. 그때 제가 아는, 저도 그때 이제 제도권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한 분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때 삼성전자가 3만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6배니까 600원. 지금 돈으로 600원일 때 삼성전자 매도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 매도 보고서 내가 최초로 쓴 것 같다고. 근데 그런 게 그때 당시에 당연한 분위기처럼 여겨졌어요. 상상해 보세요. 삼성전자 600원의 매도. 그것도 제도권인 애널리스트가.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많이 빠졌는데 20만 원이잖아요. 그 20만 원짜리 600원 옛날에 IMF 때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불과 1년 만에 코스피 지수 280포인트 됐던 게 1000포인트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의 고객의 탁금이 2조였었어요. 2조였다가 2000년도에 고객의 탁금이 12조까지 늘어났죠.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IT 버블까지 생기고 엄청난 시장이 됐다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진행됐어요. 5월달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일 종목 ETF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젓 짜고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배를 갈라버린 거잖아요. 사실 지나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개판돼 버렸잖아요. 중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드랍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이 작살나버리는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전반적인 경제 구조, 경제 환경, 산업 환경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급락 이후에 문제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급락했으면 리바운딩 어떻게 되나요? 리바운딩 훨씬 강해지지. 보통 주가가 약세장일 때 빠졌다가 한 3분의 2 반등하고 또 빠졌다가 또 3분의 2 반등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약세장인데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특정한 이유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확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확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 곡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산업 환경 모든 게 변한 게 없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훨씬 더 가볍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야 되죠. 살 돈 없잖아요. 살 돈 없잖아요. 그죠? 살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아야지. 안 팔아야 돼요. 절대 안 팔아야 돼요. 그저께 방송에도 아침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대매매 대상이 되시는 분들 특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정리해서라도 막으셔야 돼요. 안 막으면 손해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알이 뒤집혀서 죽어요. 내 거 제일 싼 가격에 정리되고 올라가잖아요. 그 꼴을 어떻게 봐.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내가 최저점에 팔고 내 거 급등하는 거 보고 견딜 수 있어요? 주식 사서 빠져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게 더 고통스럽다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장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면 시장의 흐름도 조금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 동안 정말 제가 경험해본 시장 중에서 저는 IMF 다음으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 코로나 별거 없었어요. 지금 시장이 더 어려웠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IMF 다음으로 어려운 시장이었다. 근데 그 IMF가 가장 어려웠던 그 IMF가 지나고 보니까 인생 최대 역전의 기회를 줬던 시기였다. 그럼 지금도 어떨까요? 시간 지나보면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구한테? 주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절대 틀려나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수고하십시오.